안녕하십니까. 시험 보시느라고 엄청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형사법 해설도 할 거고요. 총평도 좀 할 거고요. 본인이 느낀 좀 소회도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2차 시험이 있었거든요. 22년도 2차 시험이 진짜 너무 심했어요. 개수형도 많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개수형 문제가 많았고, 그 다음에 특별형법 쟁점을 너무 많이 냈어요. 특별형법 쟁점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많았고, 사례형도 4개나 나오고 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너무 어렵다. 순경시험에 이 정도 어려워서 되느냐? 라는 거하고, 어렵기는 낼 수 있다고 쳐도 특별형법이 저는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형법이. 왜냐면 경찰대학 시험에는, 경찰대학 현직 경찰관 특채 시험에는 거기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냐면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특별형법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경찰청에서 칠 때는 우리는 형법, 형사소송법 중에 수사증거 이렇게만 돼 있어요. 특별형법에 대한 명칭이 없어요.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도 특별형법 같은 경우를 관례적으로 내요. 근데 경찰청에서 특별형법을 이렇게 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때 특별형법이 들어갔던 게 11지문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11문제에 걸쳐서 특별형법 쟁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너무하다. 이거는 시험 범위를 일탈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겁나 뭐라고 했었고요.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요구하고, 21년도 2차에 또 뭐가 문제였냐면 경찰학에서 행정법 비율이 있었는데 비율을 초과해서 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렇게 내기 시작하면, 제가 전화를 그때 한번 했거든요. 했더니 그 현직이 봤는데 영어국사 없어지니까 좀 쉽게 내야 되지 쉽게 낼 수는 없고 변별력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새끼 소새끼야 그랬는데, 변별력을 두는 거는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둬야 되는 거지, 이 특별형법이 시험범위냐 아니냐를 계속 끝까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카페에서 글 올리고 저격하고 경찰청에 몇 번 전화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지랄 연병하고요. 그때 총경하고 앞에 있어가지고 거의 쌍욕 수준으로 했어. 난 가만 안 있는다. 난 그것이 알고 있다 제보할 거고, 나 이거 언론 플레이 할 거니까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내가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 안 있는다. 내가 변호사인데. 물론 선배, 여기도 선배, 3명 다 선배, 여기 선배, 후배 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못할 사람으로 보이냐? 내가 변호사인데. 나 언론 태운다 이거 진짜. 이거 그것이 알고 있다 보내고, 이거는 뭐 특정 교수와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좀 이상하다. 시험 범위를 초과해서 내는 것 같다. 이거 나는 그냥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뭔가의 답을 주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그 답 주는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시험 보면서 뭐 경찰청을 찾아가야지라는 생각을 보고 했어요. 근데 특별형법 쟁점은 거의 안 나왔더라고요. 안 나오고 개수형도 2개, 경찰학 말고 형법에 한해서 2개고 사례형도 1개 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죠? 쉬워졌는데 문제를 잘 못 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질이 좋았어요. 아주 곳곳에 학생들이 괴로워할 것 같은 곳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게 있었냐면, 우리 아주 되게 쌈박했던 게 13번에, 문제는 제가 해설을 다시 올릴 텐데, 13번에 2번에 선고유예 쟁점인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까지 있지 뭐가 없냐면은 구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판례도 있는 거예요.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가 가능합니까? 라는 쟁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를 넣어서 괴롭히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넘겨서 보시면 또 형소법에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 갔느냐, 36번 문제가 아주 깔끔했어요. 짜릿했어요. 아마 맞힌 사람들은 요 새끼 봐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36번에 OX에 대한 쟁점, 기억.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이다. 자백이기 때문에 보강 증거로 할 수 없다. 자, 제가 맨날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콤마 처리했을 때 여기 틀린 지문 주고 여기 맞는 지문 주는 거, 이런 짓거리 조심하라고 했죠.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뭐라고 했느냐?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뒷부분은 맞았는데 앞에 피곤의 자백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을 X로 걸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1번하고 36번 쟁점을 굉장히 잘 냈다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뭐 복수 정답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23번이에요. 자, 방아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찾는 게 좀 어렵거든요. 틀린 거 찾는 것보다 적절한 거 찾는 게 어려워요. 자, 1번 공용 건조물 방아죄. 방아를 저질렀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중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이 문제에서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아의 예비 음모에 자수특례 규정이 있어요. 내외가 사방으로 통하면 허무위. 방아죄 예비 음모에 자수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감경 또는 면제한다구나. 근데 봤더니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무조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도록 아주 함정을 팠어요. 뭐라고 함정을 팠느냐? 공용 건조물 방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착수했대요. 여기서 냈죠. 그러면 예비 음모 단계에서만 자수특례 규정이 있는 거지 실행에 착수한 후에는 그냥 일반적인 자수에 관한 규정이니까 감경 또는 면제한다가 아니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내외가 사방으로 통하며 허무위. 외운 학생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중상위권하고 갈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외웠던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한 단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단계인데 그걸 탁 넘어서 가지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틀렸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을 자꾸 물어봐요. 자, 이거는 이미 기출지문에서 한번 나왔어요. 제가 자동차 중요하다고 했죠. 방아죄는 자동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 공, 타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현주 건조물 방아죄, 공용 건조물 방아죄,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등 방아죄. 현공타하고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아죄하고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아죄하고 나서 현공타에서 나눴을 때 이미 이거는 한번 자동차 불지른 것은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이미 그때 출제가 됐던 것은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에 불질렀을 때 무슨 죄가 되는지 기출 찾으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 포함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포함돼요.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는 추상적 위험범위니까 공공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없죠. 그 다음 반대로 여기는 뭐가 있어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조문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공공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23 문제 잘 낸 거예요.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 아마 이게 자동차란 단어 대신 건조물로 냈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맞췄을 거예요. 너무 쉬웠던 쟁점인데 자동차에 불태웠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자, 추상적 위험범위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방아죄를 구성하겠죠. 방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고요. 그죠? 맞는 집은 1번이고 2번 틀렸죠. 3번은 강도살인과 현금방치사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상경이죠. 이건 쉬운 거고. 4번도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아했다. 현존 건조물 방아치사의 미수가 있나요? 없죠. 그죠? 없잖아요. 우리 맨날 미수범, 결과적 가중범위 미수 있는 거 외우라고 4개 외우라고 하잖아요. 강도치사상의 미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인질치사상의 미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강도치사상의 미수 있어 없어? 있어. 현주 건조물 일수치사의 미수 있어 없어? 있어. 요거 빼고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현존 건조물 방아치사의 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판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판례와 다수설은 결과적 가중범위 미수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도 찾으시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현주 건조물 방어하고 살인 미수의 상경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뒤로 넘기셔서도 뭐 그렇게 좀 쉽지는 않았어요.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완전 학급은 아니고 저는 한 중급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보면 30번은 일단 30번 형사법의 30번은 강의를 설명하긴 했는데 이 공소제기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좀 어렵게 내는 쟁점이 공판 파트에 있는 쟁점을 조금 섞어서 냈어요. 근데 그래도 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여기 단계에서 하는 피의자 구속이 하나 있고 공판 단계에서 하는 피고인 구속이 있고
자, 이쪽의 쟁점을 두 지문을 냈어요. 이쪽의 쟁점에서 원래는 원체 중요해서 강의 때도 하고 문제집에서 있던 건데 72조하고 88조 논의했죠. 72조는 사전 청문이라고 해서 영장에 실효된다. 다만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발부계획칙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에 88조 조문도 외우라고 했는데 이건 사후 청문이다. 이거 하지 않아도 영장은 실효된다. 실효되지 않는다. 실효되지 않는다. 원래는 엄청나게 중요한 쟁점인데 이거는 공판 파트에서 웬만해서 내기 좀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냈어요. 다만 2번, 3번의 답은 안 갈렸고 답은 쉬웠어요. 형사소송법 217조 2항 3항에 위반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반환하지 못했다. 그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죠. 자, 동의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 찾는 거는 너무 쉬웠는데 4번이 쉬웠는데 2, 3번 쟁점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하고요. 그 다음 뭐 33번 저장 매체 이미 제출물 압수 같은 건 쉬웠고 뭐 이런 거는 뭐 많이 다 했죠. 그러니까 34번도 쉬웠고 35번도 쉬웠고 35번이 좀 어려웠어요. 35번이 좀 어려웠어요. 35번이 자 1번 자 옳은 것은 위수증 배제 법칙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놓고 니은 지문에 저 뒤에 있는 디귿 지문에 이 책무권 포기는 원래 공판 파트거든요. 하자 치유 문제에 대한 공판 파트인데 고쟁점을 넣어놨어요. 원래 이제 보통 위수증이 다르지 않고 공판까지 하면 다루는 건데 일단 그거 없어도 답은 맞히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들어보시면 기억 지문 이거는 많이 보는 거죠. 사기가 위수증이다. 근데 사인의 위수증은 위수증이 아니죠. 공익이 사익보다 클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러니까 기억 X고 니은 지문 최신 판례 때 했죠. 2022년도 4월달 판례 했죠. 이거 보신 거 알 거예요. 최신 판례 때 했던 거 다 기억날 거예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이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 여부나 실질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이것도 최신 판례 했죠. 그래서 원래는 위법하지만 실질적 불이익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위법하지 않은 체포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실질적 불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이게 틀렸죠. 최신 판례 22년도 4월 28일 판례입니다. 판례집에 있죠. 자, 그래서 두 개가 X고 리을 지문은 뭐 많이 보는 거죠. 검사의 공소 제기한 후 215조 수임 판사 찾아가는 거죠. 또라이 2명 나오는 거 했죠.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 니은, 디귿이 X예요. 그러니까 답이 왜 쉬웠냐면 만약에 0개, 1개가 있었으면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었으면 아마 여기서 굉장히 고전했을 거예요. 디귿 부분에 대한 이게 공판 쟁점이에요. 자,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실질적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으면 위법하다.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피고인의 책무권 포기 따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판 과정에서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데 이 따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판례가 명시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공판에 들어간 부분인데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한 정호 판단을 못해도 답 찾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뭘 찾아야 돼요? 빵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그 울며 겨자 먹기로 디귿 1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 뒷부분은 안 가르쳤는데 미안하다 생각했는데 뭐 그래도 뭐 답은 맞췄겠네. 운빨은 좀 따랐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 공판 부분인데 제가 좀 놓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증거 파트가 좀 쉬웠어요. 증거 파트가 너무 쉬워가지고 뭐 설명하기도 그렇고 일단 40번 설명 드릴 텐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김대한 형사법에서 사례형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제가 무료 강의로 하고 이게 한 4,000가 5,000가 풀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냥 이 보이더라고. 보면서 나 강의한 거 많이 나왔는데 이 넘겨서 봤더니 이 30번 문제짜리인데도요. 제가 노는 게 이번 시험 나온 거 그 보시면 7페이지 아직 나중에 찾아가서 한번 강의 들어보세요. 뭐 있었냐면 주간에 주거 침입해서 야간에 절도하는 거. 야간 주거 침입 절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고쟁점도 하나 나왔고 여기 지금 여기 한 거예요. 여기 한 거 다 이거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냥 쓱 보면서 다른 책을 갖고 와서 뭐 찾아볼까 하다가 그냥 이것만 보지 뭐 했는데 했어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또 11번 문제는 우리 이거 사례형으로 제가 그 사례집이었거든요. 이거 2명 중에 이거 사례 똑같았어요. 사례 2명 중에 1명이 내용 부인했어요.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했어요. 그럼 상대방 피고인이 내용 인정했다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사기작성 피신조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우리 40번 문제 나와 있는 쟁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13번에 3번 보시면 우리 그냥 나온 게 형사법에서 체포쟁점 나온 게 하나 있었거든요. 개수잡기에서 뭐 나왔느냐 이번에
31번의 리을 지문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인 문제를 협의하자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서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이 고착 관련한 명목으로 사람을 방패로 에워싼 부분이 형사소송법상의 체포에 해당하냐. 자, 고쟁점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대로 그 28페이지 이게 쌍용자동차 판례거든요. 그래서 뭐 A 회사에서 농성 중이던 경찰과 부식, 이거 아예 똑같이 나왔어요. 경찰과 부식반인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은 고착 관련 명목으로 K 등을 방패로 에워싸서 30-40분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그 다음 사례용 쟁점 주고, 그래서 요게 쟁점에 뭐라고 나왔냐면 3번 지문에 경찰들이 K 등을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가둔 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에 해당한다를 해당하지 않는다로 문제를 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요것도 나왔죠. 그대로 요것만 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31번 쟁점이 있었고, 33페이지 15번의 니은 지문인데 요것도 딱 사례 읽어드릴게요. 뭐 했는지. 을이 갑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갑이 범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 자, 제3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자, 이때 공판기일에서 갑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자, 우리 진술서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진술서, 녹음 테이프는 진술서인데, 자, 이게 누구의 진술을 녹음한 거냐면 피고인 진술을 녹음했어요. 이때 잘 찾으라고 했죠. 이건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 알겠지만 전체 페이지에서 꼭 성립의 진정 누가 하는지, 피고인의 진술을 녹음했을 때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과 특신 상태니까 그 부분을 잘 봐라 라고 했던 쟁점이 나왔죠. 을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 성립에 대한 쟁점, 그 진술서에 대한 성립,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누가 해야 된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 특신 상태. 아마 기본 강의나 뭐 기출 심화 들으면 내가 겁나 괴롭혔어요. 야, 성립의 진정 누가? 특신 상태 누가? 성립의 진정 누가? 특신 상태 맞지? 니네 기억나지? 맞췄어? 너 몇 번인지 내가 얘기해 줄게. 뒤져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나온다니까. 37번에 2번 지문. 자, 2번 지문. 37번에 2번 지문 읽어줄게.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에 해당하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증거 동의하지 않고, 다 증거 동의 안 한다고 하지. 개새끼들 증거 동의 안 한다고 했지. 자,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313조 1항 단서다. 자, 피고인의 진술에서 성립의 진정이 아니고 누가? 작성자, 녹음자가 성립의 진정 플러스 뭐다? 특신 상태이다. 그래서 2번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정답 지문은 아니었지만 나왔고 답이 너무 쉬웠어요. 3번.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관이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과정을 조사 과정 기록하지 않았다. 아마 이거 증거 파트 들은 사람 다 알았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가 부정돼요? 적법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3번. 그러니까 답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너무 쉬운 걸 내놨어요. 38번도 개어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좀 증거 파트를 개인적으로 진짜 사례형을 대비를 겁나 시켰는데 이런 문제를 주는 게 어딨냐. 이거는 뭐 기본 강의들 애들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4개월 했는데 뭐 220일이 막 하여튼 그래요. 뭐 변별력을 뭐 제가 주범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쉽게 내라고 했더니 너무 좀 38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계획 작성의 특신 상태에 대한 증명이 뭐냐, 개연성 정도 충분하냐, 합리적 의심은 확신이냐, 뭐를 요한다고 했어요? 확신을 요한다고 했죠. 정도 몇 번이요? 1번. 답 너무 쉽죠. 이런 것도. 야, 39번도 증거동의도 개쉽고 40번 보시다. 40번 복수 정답 아니에요. 이거 40번은 이거 여기서도 우리 제가 보면서 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보니까 또 37쪽에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보면 횡령하고 사기하고 합치면 행사횡이죠. 배임하고 사기 붙으면 배사. 배임과 사기에 무슨 경합이라고 했어요? 상상적 경합. 그것도 나왔다네. 아까 보니까 형법에서 어디가 있느냐. 12번의 재수 관련 쟁점에서 옳지 않은 건 답이네. 이건 봐. 수기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경우 사기와 경합할 때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느냐. 자, 횡령하고 사기는 행사행위니까 횡령죄의 포괄일죄가 될 여지가 있어요. 또 행위가 여러 개면 또 변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럴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배임하고 사기는 배사, 배임과 사기의 뭐예요? 상경이죠. 포괄일죄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도 좀 틀린 쟁점이고 뒤는 아예 완벽하게 틀린 쟁점에서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왔죠. 행사행, 배사에 대한 쟁점도 했던 거고 또 뭐 나왔더라? 성립의 진정 관련된 사례는 또 나왔어요. 그 40페이지 사례형에 보시면 19번에
또 진술서 피고인 진술에 기재했을 때 성립의 진정 누가 하는지에 대한 쟁점을 또 냈고요. 저기 보시면 이따가 뭐 나중에 한번 보세요. 45페이지 또 우리 모해 위증죄에서 이것도 배웠죠. 이것도 우리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을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했을 때 갑과 을에서 31조 1항을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33조 단설 우선 적용한다고 했습니까? 33조 단설 우선 적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해 위증 교사가 된다. 요 쟁점도 그대로 낸 건데 그것도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있었는데 아까 보니까 어디가 있더라? 어디가 있어요? 총론에서 모해 위증에서 있나? 어디가 있을 텐데. 어디가 있냐?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아까 모해 위증 교사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따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쟁점이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40번 쟁점이 우리 진짜 사례형만 봐도 있어요. 사례형. 공짜로 준 사례형에도 23번에 있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 40번은 복수정답 가능성 거의 없다 생각하는 게 이 사례를 제가 여러 번 문제에서 넣고 학원 모의고사도 내고 진도별 전부하면서 계속 했던 거예요. 딱 그 찾아가지고 갖고 올라다가 시간 이거만 그냥 과수 받고 왔는데 여기 뭐 있었냐면 또 똑같은 사례예요. 이거 23번에 갑은 을병과 함께 지나가는 행인을 상대로 강도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범행에다가 을병이 그 행인 A를 강도 대상 지목하고 쫓아가자. 갑은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한 체격 때문에 가담하지 않은 거에 대한 쟁점을 줬어요. 그래서 강도 상해죄 성립한다라는 거고 공고관계 이탈을 부정했다는 공을 냈는데 자 5번 지문에 만일 갑이 붙잡혀서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3번 지문이죠. 갑을병이 위 범죄 사실에 기소되었을 경우 변론을 분리해야지만 증인신문할 수 있다. 변론을 분리하지 않으면 증인신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럼 결론은 이번 40번 문제에서 답은 4번이죠.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로 사례형으로 이미 접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0번에 적절한 지문은 4번입니다. 뭐 다른 거 이제 뭐 학생들 뭐 글 써놓은 거 봤더니 뭐래더라 뭐 뒷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맞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죠. 현실적으로 판사가 바보입니까? 공범인 공동피고는 변론을 분리하지 누가 증인 세웁니까? 말도 안 되죠.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건 복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답은 4번이 명백하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0번 사례에 들어간 내용이 거기 뭐 했던 부분이 잘못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처럼 가정을 한 거죠. 밑에 네 번째 한편 병은 갑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 후 채택돼서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범행을 덮어주기 위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했다. 뭔가 위증죄가 되는 것처럼 문제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이렇게 안 하죠. 실무에서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선서하고 증인 쓰는 경우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냈다. 그냥 이게 복수하면 안 될 겁니다. 이거 안 돼요. 아무리 우겨도 안 될 거예요. 뭐 일부는 또 이제 어그로 끌어가서 하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많이 한 건데요. 이거는 많이 했던 건데 위증죄 안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많이 했던 건데 요렇게 쓰는 트릭으로도 제 기억에는 모의고사에서 검증을 많이 했던 거라 뭐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나머지도 조금 평을 좀 해드리겠지만 형사법을 처음에 90을 잡았거든요. 90을 잡고 그 다음에 박찬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헌법이 쉬웠냐 그랬더니 헌법이 쉬웠대요. 몇 개 정도 맞춰야 되냐? 맞추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한 45는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이제 경찰학은 조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몇 점 정도 맞아야 됩니까? 했더니 경찰학이 엄청 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경찰학에서 행정법 파트를 많이 안 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한 90 정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45, 90. 그럼 다 합치면 180이고 225점. 그러면 250점 중에 225면 90점이거든요. 근데 세 과목을 다 이렇게 탑을 찍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과목별로 형사법을 90점 맞거나 헌법을 45점 맞거나 경찰학을 90점 맞은 학생들은 있는데 이게 조합이 되기가 참 어렵거든요. 조합이 돼서 다 세 개가 점수를 이 정도 꽂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한 220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한 220점에서 여경은 또 잘하는 애들이 또 서울 쪽에 있는 여경이나 대구 여경 애들 소수청 같은 애들은 또 잘 치거든요. 그래서 220에서 230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예상했고
카페 질문 오니까 질문에 답변도 해주고 이 포인트로 놓고 남경은 여기에 가깝고 여경은 이 정도 생각하고 각 청별로 조금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댓글을 달고 봤더니 조회수가 아까 뭐 12,000인가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 있거든요. 다른 카페도 보고 하는데 한 5점 떨어질 것 같긴 해요. 한 5점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냐면 처음에는 잘한 애들이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일까지 한번 정도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일까지. 한 5점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경 제일 높은 청이 아주 진짜 극소수청 빼고는 225, 남경이 한 215, 요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까 조현 선생님도 얘기를 했는데 조현 선생님도 조금 217.5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도 하고 카페도 보고 촉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학원 애들이 잘 봤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우리 학원 애들이 그리고 카페 글 쓴 거 보니까 엄청 많죠. 근데 뭐 재수강생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원체 많아가지고 전체 시장의 40%를 제가 넘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애들이 많으니까 글을 많이 쓰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저는 항상 이게 이제 포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글이 몇 명이 쓰다 보면 그게 전부 다수 우리가 잘 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항상 생각을 사고를 유연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이제 저는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 5점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지금 표집이 돼서 너무 많이 지금 잘한 애들이 글을 써서 나 이만큼 맞았어 242.5 아까 지나가는 애도 막 딱 붙잡아놓고 선생님 242.5 맞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아까도 내려가는 애도 막 괜히 말 걸어요. 선생님 245점 맞았습니다. 근데 형사법 2개 틀렸죠. 이래 어쩌라고 나한테 네 거만 아니면 100점 맞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잘했어 그저 너무 잘했어 엄청 좋아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랬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한 5점 정도 깎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느낌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각 사이트별로 입력하는 게 있거든요. 입력하면 그게 이제 언제쯤이면 마무리가 되냐면 한 일요일 날 저녁에 되면 거기 예상 커트라인 말고 인원수를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명 뽑으면 1.5배수 뽑는 데 있고 뭐 1.8배수 뽑는 데 있으니까 100이면 150명 또는 180명이 합격자가 되겠죠. 필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대비해서 인원수를 본인의 인원수를 세보면 일요일 저녁에 예를 들어서 180명이 합격인데 일요일 저녁까지 밤 24시까지 했을 때 한 160등 그 정도에 거의 입력이 끝나거든요. 160등 아니면 150등 요 정도. 만약에 180명 기준에서 한 150등 정도면 거의 커트라인에 붙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해경에서 살아있는 날아다니는 커트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또 전전 조교 아까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컷 어떻게 될 거냐. 걔는 한 4, 5년을 컷에서 놀아가지고 딱 컷 예측이 가능해요. 이 정도 컷입니다. 뭐 얘기하면 지 점수대가 바로 컷이에요. 그런 조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와가지고 커피 사서 내가 느낌상 게 내가 오늘 똥촉이긴 한데 생각이 한 220. 선생님 좀 낮추라고 하더라고. 여기저기 카페고 봤는데 220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나도 그렇긴 한데 근데 220로 얘기해놨어. 그래서 아까 막 웃으면서 했는데 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렇게 문제가 좀 쉬울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2.5짜리잖아요. 문항당 2.5에서 예를 들어 2.5짜리가 있고 2.0짜리가 있고 막 이러면 점수가 커트라인이 도르륵 돼요. 돼서 커트라인이 빗나가 이게 이 사이가 비는데 2.5점 단위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헌법을 한 개 덜 맞히든 형사법을 한 개 덜 맞히는 점수가 똑같아요. 점수 비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점자 거의 다 합격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동점자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1안 몇 점에 몇 명, 2안 몇 점에 몇 명, 3안 몇 점에 몇 명 인원수로 이제 거기 보고를 하고 청장이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거 하면 될까요? 라고 해서 체크하는 거 보면 거의 기존 인원수보다 많은 사람 쪽에 갈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동점자가 굉장히 많을 거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필기시험이 거의 의미가 없는 시험이 되거든요. 왜 필기시험이 의미가 없냐면 예를 들어서 220점하고 250은 못 맞을 거고 잘 봐야 240점이잖아요. 점수가 20점밖에 안 돼. 제일 꼴찌와 이 커트라인을 220을 친다면 꼴찌와 최고 잘 봐봐야 240이라고. 이 몇 명 안 된다고. 저번 같은 경우에는 180이면 커트라인 치면 220, 30 이렇게 많은 애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편차가 40이잖아요. 이게 20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필기 점수가 굉장히 촘촘한 게 아니라 벌려져 있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면 필기 잘 본 애들이
체력이 좀 부족해도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이건 필기 고득점이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요. 이렇게 상방향으로 다 몰려 있으면 점수가 업되면 원래 그러니까 편차가 이렇게 나야 되는 거예요. 250부터 한 180까지 다 합격자면 필기 시험 좋은 애들이 체력 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저는 거의 뭐 예를 들어 217.5가 커트면은 거의 여기서 한 문제 차이로 다 걸려 있을 거예요. 아마 청별로 합격자가 뭐 많이 쳐봐야 이렇게 올라간 상박이 올라간 애들 있지만 결론은 체력 1점에 끝날 거예요. 이거는 이 시험은 필기 시험은 그냥 진짜 우리 농담삼아서 얘기하는 체력 시험 입장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입장권이 이번엔 입장권 완벽한 입장권이고 체력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바로 보셔서 한 215 정도만 된다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청별로 제 느낌이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필기에 걸릴 것 같다 생각하시면 뭐 체력학은 등록 돈 들어가는 얘기라서 등록하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등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혼자 평상시부터 본인이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안 하지만 이게 센서를 익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서는 저도 해봤는데 센서를 익히지 않고는 어느 정도 왔을 때 삑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체크가 될 것인지는 해봐야지 알아요. 그냥 평상시 푸시업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윗몸하는 거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센서를 익히는 비용이다 생각하셔서 체력학원 등록을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점수가 되면. 근데 이런 거를 늦춰가지고 발표까지 기다리면 이번 또 체력 시험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려있기 때문에 당겨져 있기 때문에 놓치시면 갭차가 너무 클 거예요. 갭차가 너무 클 거예요. 이 지금 이틀 이 운동량 하루 이틀 차이가 실전에서 1.2점 차이가 날 거라고. 이렇게 만약에 체력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면 그거야 뭐 상관이 없죠.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안 한다고 해서 점수 차이가 나니까 안 날 텐데, 지금 같은 케이스로 이렇게 필기 점수가 좁고 이 간격이 좁고 시험 보는 날짜가 체력 시험 보는 날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좁혀져 있으면 청별로 다르니까 체크해 보시고, 그럴 때는 하루하루가 점수와 연결된다. 그래서 저 같으면 오늘만 술 한잔 마실 것 같고요. 내일부터 운동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댓글에다 제가 맨날 지금 다른 게 그래도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 말 믿고 봤는데 떨어질 줄 알아서 준비를 안 했는데 붙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체력을 못했어요.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임마 네가 나한테 임마 떨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내가 체력 준비 못했어. 너 어찌할 거야? 제가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체력은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 학원을 안 다니시더라도 체력은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하고 제가 해설을 다 드리긴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자, 1번이 좀 어려운 쟁점이라기보다 잘 안 나오는 쟁점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형법의 기본 개념에 대한 쟁점까지 냈어요. 이것도 어렵게 난이도 좀 높이려고 했던 건데, 자, 4번 지문에서 보호적 기능하고 보장적 기능 중에 뭐를 우선시해야 되느냐. 법익보호를 강조하다 보면 국민이 다 처벌받기 때문에 뭐가 더 중시된다고, 오늘날 중시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보장적 기능을 더 중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적 기능을 더 중시하면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보호적 기능을 강조하면 보장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둘의 간에는 자 비례 관계가 보는 게 아니고 반비례로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개 다 보장할 수는 없어요. 보호하는 거와 보장 기능을 둘 다 강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요. 4번이고. 자, 자세한 건 제가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거 해서 올려드릴게요. 2번. 재형법정주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4번 지문.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했던 거죠. 이것도 경찰 기출 한번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게임산업진흥행위에 관한 법률에서 환전의 경위가 뭐냐. 결과물을 수령하고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돈 받고 결과물 주는 거, 물건 주는 거. 똑같이 환전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렇게 해석해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뭐 재형법정주의 4번 쉬웠고요. 3번을 냈죠. 3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즉시범, 계속범 이렇게 안 냈고요. 그냥 뭐 즉시범 상태범하고 다르다는 견해도 있고 같다는 견해도 있는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하고 계속범하고 나눠서 보시면, 즉시범은 아시다시피 기수 이꼴 종료가 같이 오는 거죠. 이게 즉시범이고, 계속범 같은 경우는 기수와 종료가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딱 이 상태에서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가는 즉시범 상태범에 대한 쟁점을 써놓은 거고, 나는 계속범에 대한 쟁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기억, 가의 경우에 기수 이외 법익 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공범 성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기수 이꼴 종료됐기 때문에 공범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작물운반죄가 되는 것은 변론이고, 절도죄 공범은 즉시범은 안 되는 거예요. 상태범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X고, 니은
계속범의 경우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한다고 했어요? 기수 시기가 아니고 종료 시기부터 기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X5고. 자, 디귿 지문에서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까지 가능하다. 자, 가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정답 지문 무조건 X예요. 왜냐하면 나가 완벽하게 틀렸어요. 나는 정당방위는 기수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범죄 종료 시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나가 완전히 틀린 거고요. 가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수 이꼴 종료됐기 때문에 즉시범이나 상태범 같은 경우 종료됐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기수까지만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일 수도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서 현실적으로 추격 중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가는 완벽한 지문은 아니지만 나는 완벽히 틀렸어요. 나의 경우에는 기수 플러스 종료 때까지 불법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체포죄 생각하면 나를 체포 감금했어요. 기수는 조금 시간이 지나도 기수지만 풀어줄 때까지 나는 상대한테 저항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방위 언제까지 가능하냐? 자, 계속범 같은 경우 종료 시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디귿 지문 틀렸고요. 리을 지문은 우리 배운 거죠.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만 자, 나는 범죄 기수와 종료 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자, 리을은 당연히 즉시범 그다음에 계속범에 대한 쟁점, 상태범, 계속범에 대한 쟁점이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조합하면 X5, X5.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if then 형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저번에도 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단어를 안 주고 가는 이런 개념이다. 나는 이런 개념이다.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이번에는 자, 즉시범 또는 상태범하고 계속범에 대한 정의를 주고 이에 대한 쟁점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정답은 3번. 그나마 좀 괜찮은 학설 문제가 4번이었는데 이거 개수형을 주셔야죠. 이걸 너무 쉽게 줬어요. 너무 쉬워서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형은요 너무 쉬워버려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아버지를 A로 친구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15조 1항 적용돼서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기억이 맞죠? 그럼 바로 하는 거죠. 그럼 1번에서 1번, 2번 아니면 끝나는 거죠. 그럼 니은 지문만 풀면 끝나버리겠죠.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갑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했는데 빗나가서 옆에 친구가 맞아 죽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 이게 기본 강의 바로 직전에 강의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맞췄다고 해가지고 좋았어요. 뭐 3개월 했는데 뭐 웃기죠. 3개월 했는데 형사법 뭐 60점 맞았습니다. 뭐 제가 재능이 있는 걸까요? 막 이렇게 막 글 써놓고 했는데 어그로를 막 아들이 끊어놓고 했는데 3개월에서 형사법 60점 맞으면 잘한 거죠. 잘한 거죠. 이분 시험 보는데 뭐 2개월 했습니다. 막 60점밖에 못 받잖아요. 막 어그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게 좀 쉬운 쟁점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학설이라고 해봐야 쉬운 게 좀 나왔죠. 그럼 2번 니은 지문은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죠. 법정적 법설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러니까 니은이 5죠. 그럼 기억 5고 니은 5예요. 그럼 밑에 뭐 보자마자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죠.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디귿 지문은 이제 개하고 사람하고 잘못 본 거죠. 그래서 개하고 사람 잘못 본 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 잘못 본 건 객체의 착오. 리을도 상해의 의사를 돌로 던졌는데 빗나갔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죠. 자, 구체적 법설이나 법정적 법설,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과 과실의 상경 맞고, 자, 리을 지문도 구체적 법설, 법정적 법설 다 맞죠.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사실과 과실, 상위 미수가 되고 과실 손괴 없으니까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1번. 자, 5번도 쉽죠.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가 갑의 곳으로 조사받는 거 따지려고 옵니다. 그래서 문짝이 뚝 떨어졌어요. 2주간의 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이 조각된다죠. 정답 1번 쉬웠고요. 6번은 이거 진짜 기본 강의 애들 좋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했던 게 지금 4번, 5번, 6번이 순서대로 다 나왔거든요. 순서대로 제가 아시죠? 이거 자구행에서 겁나 중요한 거 21조 3화 면책적 과잉 자구행이 있어 없어 해서 맨날 했던 거죠. 너네 맞췄지 이거? 이거 뭐 5천명 컷이지 이거? 씩 웃었지 이거? 제일 쉬운 거. 정답 몇 번? 2번. 끝났죠 뭐. 이까짓까. 7번 책임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십시오. 이것도 쉽죠. 4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 능력 또는 의지 능력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의 인식 능력이나 기억 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죠. 아침에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밤에 저지른 게 심신상실 미약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일치하지 않죠. 정답은 4번. 쉬웠고 8번까지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딱 이거 강요대행이 책임 조각사였는데 기본 강의 딱 이번 3, 4월 기본 강의 애들도 점수를 좀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3번이 이거 막 설명하면서 어저께 목요일 날까지 이거 설명했거든요. 뭐냐면 그 칼기 김현희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 있잖아요. 공중에서 폭파했던 사건. 그래서 대한민국 진짜 개빡치는 사건 중에 하나다. 대통령이 이걸 사형이 확정됐는데
이걸 특별 사면해 준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막 열분을 내면서 강의를 하고 나갔거든요.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개빡치는 사건 중에 하나다. 자국민들이 올림픽 앞두고서 120명인가 공중폭파돼서 사망했는데 얘가 주장했던 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강요된 행위로 책임져 가기로 해주십시오. 판례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거죠. 자, 강요된 행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3번. 쉬웠죠 이것도 뭐. 자, 9번도 4번지면 제가 최신 판례 5개년치 최신 판례 맨날 했죠. 이거 한번 나올 거라고 했던 거 그대로 적중된 거 아시죠? 이 워터볼 사건. 물에다가 필로폰을 녹여서 보내기로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물 많아. 씹었더니 녹였는데 드라이로 녹였는데 필로폰이 없어. 개빡치죠. 알지? 그죠? 이 웃음 아마 진짜 시험 보다 말고 아마 이거 웃겨서 웃음 터졌을 거예요 이거. 자, 이거 개빡치죠. 자, 몰아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실행에 착수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쉬웠고요. 3번도 최신 판례였잖아요. 부작위에서도 배임죄 성립할 수 있다는 거. 퇴사할 때도 배임죄 될 수 있다. 그 판례고 뭐 1, 2번도 어려운 쟁점 아닙니다. 10번이 공범 중속성설인데 너무 쉬웠어요. 난 좀 더 어려운 거 내줬으면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10번 학설을 좀 어려운 걸 좀 내주길 바랬거든요. 진짜 솔직한 느낌으로 어려운 거 내주길 바랬는데 너무 쉬웠어요. 2번. 극단적 중소형식 말하면 되잖아요. 구성력과 위법성 책임까지 있어야지 뭐 성립한다? 공범 성립한다. 끝났죠. 가벌성까지 필요하다. 그건 뭐예요? 초극단적 종속 형식이라고 했죠. OX? X. 정답 몇 번? 2번. 근데 이게 안 틀릴 수가 없는 게 4번에 또 힌트가 또 있어요. 또 제한적 종속 형식 나오니까 아마 1번, 2번, 4번쯤 갔을 때 그거 최소한 종속 형식 제한적 종속 형식 기억났냐 이거? 시험장가 바로 이게 힌트가 너무 줘서 뭐 그래서 이렇게 내면 문제가 기본반 학생들이 한 4개월하고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게 난이도 조절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뭐 봤더니 뭐 4년 장수하는 이게 장수생들이 이러면 뒤지는 거예요. 이러면 진짜 장수생들이 이게 진짜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수생들이 야구를 해줘요. 10번 같은 거를 기본반 애들도 맞춘다니까. 이 정도 학설을. 뭐 보시면 구성욕구 차고 4번 같은 거 기본 강의 지금 채 두 달도 안 들은 애들도 맞춰요. 이런 거 돼버리면 다 맞춰버리죠. 그래서 점수가 변별력이 없었어요. 문제는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한 건 좀 있는데 그랬습니다. 뭐 잘난 척하자면 학생들이 뭐 제가 낸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 들어가면 딱 이런 스타일로 냅니다. 딱 이렇게 조문 같은데 곳곳에 함정 파가지고 잘 보이냐 안 보이냐 확인했냐 안 했냐 이렇게 체크하는 스타일입니다. 11번도 보시면 정답 2번 방조범에 대해서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내용 확실히 범인까지 확실히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죠. 정답 2번이고 11번 아까 설명했던 거고 1번도 뭐 진도별 전범에서 많이 했던 거죠. 제3자 뇌물 수수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돈 받으면서 나쁜 짓 하는 거 무슨 경합이다? 상상적 경합이다. 자 2번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이니까 수뢰 부정처사죄로 처벌하면 되지 경합범 가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아까 설명드렸고요. 4번이 이제 상경 어떻게 할래? 전체적 대조주의라고 해서 장기 센 거, 단기 센 거, 서로 센 거로 하겠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 사례로도 설명을 해서 했던 거니까 쉽게 맞췄을 거고요. 정답 3번이고 13번 제가 예상한 대로 그 뒷부분 재수론, 형벌론 쟁점에서 구체적인 조문까지 다 나왔죠. 답 주려면 너무 신고 줬어요. 13번 주려면 4번에 좀 주지. 무기형 20년 한 15년 속여놓고 유기형 3분의 1을 2분의 1 막 속여놓고 4분의 1 속여놓고 행정처분 말고 이것도 법원의 판결 막 이런데 곳곳에 다 쟁점 다 설명해놨는데 답이 너무 쉬웠어요. 구류가 여기서 반짝반짝반짝 여기 있지요. 저를 찾아가세요. 맞췄냐 되네? 너 틀렸지 이 새끼들 말이 틀렸지? 그러니까 이게 구력이 좀 쌓여야 돼요. 구력이 좀 쌓이긴 해야 돼요. 자, 구류가 여기서 반짝반짝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잖아. 구류를 찾으십시오 있잖아요. 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시험 지나고 나면 보여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아마 이 해설 강의 보면서 우는 학생들도 알고 막 그런 거 할까 막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게 아직은 이게 안 보일 짬이 분명히 안 거잖아요. 우리 모의고사나 기출에서도 겁나 많이 풀었잖아요.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 되냐 안 되냐라는 거 판례도 있는 것을 아마 제 지금 생각할 때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책에서 첫 번째 문제가 이걸걸요. 아마 이게 답일 거예요. 구류에 대한 선고유예 됩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맞춰요.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그렇긴 좀 속상하긴 해도 참으시고 다음에 나와도 다음에 절대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론이 13문제 냈고요. 자 14번은 뭐 그냥 좋죠. 살인죄 이건 뭐 위기 살인죄가 아니고 살인죄죠. 살인죄 X 2번이고 15번도 겁나 쉽죠. 3번
그 강주에 그 강도 들어와서 했던 거죠. 거기서 일시적일 때는 따로 미성년자 약치죄 성립하지 않지만 뭐가 돼요? 독자적 생활관계 형성하면 이건 두 개의 문제를 다 풀었죠. 기출 복붙이에요. 이런 거 개 쉬운 거죠. 자, 이 장소유 이전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건 똑같이 있어요. 이건 정답은 3번이고. 16번이 나름 개수형이죠. 개수형인데 또 씌웠어요. 옳지 않은 것은 아마 명예훼손죄에서 기억지문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니고요? 307 그 손들라고 시키잖아요. 맨날 손들라고 시키잖아요. 307조 1항이 진실한 사실이냐 허위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진실한 사실 한정된다. OX? X. 선생님 왜 X입니까? 그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 어떻게 307조 2항이 있는데 1항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요? 307조 1항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307조 2항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진실한 사실이 한정된다. OX? X. 기억이 X를 빡 틀렸죠. 자, 니은지문 공연성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자, 여러 전파됐다는 우연한 사정은 마지막 줄도 잘 보셔야 되죠. 이것도 맨날 했던 거죠. 소극적으로 검토할 뿐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2번 맞는 지문 3번 공공의 이익을 넓게 보겠다. 특정한 사회 집단 구성원에 대한 것도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이 있으면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기억 한 개. 10초. 자, 17번 좀 어려웠다고 하대요. 옳지 않은 거. 그래도 뭐 소거법으로도 쉽고 뭐 이게 어렵겠습니까? 2, 3, 4번 맨날 보는 건데. 1번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와 경계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주거 침입죄 될 수 있고 건조물 침입죄가 될 수 있죠. 건조물이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그럼 건조물 침입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가 땅 그었어.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넘어가는데 건물이 있어야지 건조물 침입이 되는 거지.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건조물 침입이 되겠습니까? 건물이 있어야지 건물이. 자, 건조물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건조물 침입죄, 객체인 위조죄에 해당한다. 길거리 한번 금고놓고 생각해보세요. 앞에다 줄로 막아가지고 금고놓고서 넘어오지 마. 그러면 넘어갔어. 건조물 침입죄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건조물이 있어야 건조물 침입죄가 되겠죠. 어렵지 않은 쟁점인데 이런 거 그냥 맞히세요. 이런 거 이거 2, 3, 4번이 바로 그냥 맞는 지문이고 다 재심 판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판례를 쑤셔가지고 잘라가지고 낼 수는 있는데 답을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판례를 다 어려운 판례도 안 넣잖아요. 1번 정도만 하나가 좀 어려운 거 나와도 상식적으로 푸시면 되죠. 이건 쉽죠. 자, 18번도 뭐 적절한 것은 1번. 자, 동호 표시가 종료됐을 때 이 생강 가져간다고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X고. 자, 일시적도 되는 거지 영구적 보유하려서까지도 요하지 않죠. X고. 3번 양쪽 간에 다 있어야지 친족 상도를 적용하니까 X죠. 답은 4번이죠. 자, 불가불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도 뭐가 될 수 있다? 작물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10초. 19번 아까 설명한 게 이거죠. 주간에 주거 침입하고 야간에 절도. 저는 이거 사례형과에 대비했었는데 어쨌든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안 되죠. X고. 그 다음 상습 절도 되는 경우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흡수된다고 했죠. 이번 시험의 특징이 재수론 쟁점을 곳곳에 많이 냈어요.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이 될 때는 상습이 됐을 때는 상습 존속 상해하고 상습 존속 폭행하면 중간범죄인 상습 존속 상해 포괄일죄, 상습 도박하고 상습 도박 방조했으는 상습 도박의 포괄일죄, 상습 절도하고 자동차 등 불법 사용 들어가면 상습 절도의 포괄일죄. 이 쟁점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재수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답은 또 3번이 너무 쉽죠. 이것도 뭐 제가 중강도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개 있는데 미리 칼 휴대하지 않고 언제 휴대해도 된다고 했어요. 자, 폭행 협박할 때 흉기 휴대하면 특수중강도로 처벌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강도살인죄는 단순 강도, 특수 강도, 인질 강도 마지막에 모두부터 들어가요. 중강도도 포함되죠. X. 정답은 3번. 자, 20번도 정말 쉽죠. 신가 재산죄도 너무 쉬웠어요. 진짜 재산죄도 쉽고 뭐 그냥 강도는 너무 쉬웠어요. 보시면 1번 불법원 임금에도 사기죄 된다고 했고 2번은 기억나죠? 보이스피싱에서 400만 원 입금해. 그 다음에 너 통장에 얼마 있어? 그랬더니 1,400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 입금했을 때 400에 대한 사기와 1,400에 대한 사기냐? 400에 대한 사기와 1,800에 대한 사기냐? 했냐 안 했냐? 했죠. 나 기억도 안 나. 여기다 썼어 맨날. 여기쯤에 보이스피싱 하면서 두 번째 라인 하면서 했죠. 그거잖아. 그거는 도구로 이용된 간접정범으로 이용된 부분은 별도의 사기죄가 따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몇 번? 2번. 근데 듣고 나면 또 그래요. 맞아요. 듣고 나면 맞아요. 막 하죠. 자, 21번도 뭐 배임죄도 뭐 재산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재산죄 4개, 5개. 22번에 손괴죄 신나는 거 하나 있네. 자, 21번 넘기시고. 자, 4번 지문. 이것도 했죠. 이중매매에서 증여도 마찬가지로 했죠. 서명에 의한 증여 의사 표시하고 타인한테 처분했다.
배임죄 성립한다 했죠. 교환도 마찬가지. 1매매를 서면 증여도 되고 1매매를 교환하고 타인한테 처분하는 경우도 아직까지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뭘 인정하겠다? 배임죄가 인정된다. 정답 몇 번? 4번. 22번은 막 아까 이제 뭐죠, 이렇게 캡처 뜨는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가 그 조회수 12,000회인가 뭐 나왔던 거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의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최신 판례에서 남의 땅에다 건물지 올린 거 손괴죄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요렇게 변형하는 쟁점까지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거를 공지사항으로 다 올릴까 하다가 또 시험 못 보는 학생들 있는데 저 새끼도 잘난 척하는구나 할까봐 제가 그냥 참았습니다. 이거 최신 판례 몇 개 안 나왔지만 22번에 2번 질문 신났죠. 아마 겁나 신났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주 소유자의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렇게 바꾼다고 문구까지 다 썼어요. 요거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 밑에 막 댓글 써서 요게 무슨 판례입니까? 막 판례 번호도 적어주고 했던 건데 정답 몇 번? 2번. 이게 2022년도 11월 30일 판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느낀 게 있죠. 얘들이 청에서 얘기했던 게, 경찰청에 얘기했던 게 최신 판례 기준을 뭐 2개월 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2개월 전 거까지는 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22년도 11월 30일이죠. 3월 25일에 쳤으니까 올해 말까지 2022년도 작년 12월 말까지 판례는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왔죠. 11월 30일 날 판례가 바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4번 강진면에서도 많이 했던 거고 3번도 맨날 했던 거죠. 이거 다 이거 수도 없이 풀었던 거예요. 23번 아까 설명드렸지만 23번이 그래도 좀 어려웠던 거죠. 요게 좀 어려웠던 쟁점이고 24번도 뭐 3번 위조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 유통해 놓겠다는 목적이지 실효력을 증명하기 위한 거로는 앞면만 5만 원짜리 앞면만 복사한 것은 행사 목적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 3번. 25번도 맨날 했죠. 이것도 몇 번 했냐? 이것도 A 회사, B 회사 두 개의 회사를 대표하는 행위 해가지고 이것도 답지문 22년도 1차에서도 정답 질문 줬던 거잖아요. 그래서 기억 X고 니은도 이것도 4례형까지 했어요. 4례형까지 해서 위조 문서를 4월 1일 날 도달했고 4월 2일 날 읽었다. 위조 문서 행사죄 기수 시기가 도달 시점이냐 읽었을 때냐 도달 시점이 기수다 했던 거죠. 그래서 보아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디귿 지문도 아마 별표 2개 돼 있고 내가 판례 4개 이번에는 이거 나올 거라고 했던 게 그게 바로 나왔죠. 그죠? 자, 우리 맨날 하지. 사인이 작성권자 기망에서 결제받은 거 허위공모 작성죄 간접정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 기망에서 결제받으면 허위공모 작성죄 간접정보. 보조공무원이 지가 결제하게 되면 공무소유조치. 내가 나온다 그냥 안 나온다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이번에 나올 거는 네 번째 사례가 나온다고 했지. 사인이 안 써도 알지. 사인이 보조공무원하고 가담해가지고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기망하면 보조공무원 새끼는 허위공모 작성죄 간접정범. 허위공모 작성죄는 진정신분범이니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담한 형태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사인 새끼도 허위공모 작성죄 간접정범에 공범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맨날 트는 게 여기잖아. 마지막.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새끼는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OX, X. 얼마나 신났겠냐. 4번 리얼도 발견 아냐. 이것도 겁나 나오다 했냐. 이것도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할 때 보고. 근데 이게 너무 좋아하긴 또 애들이 또 뭐 다 제 수업 듣는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또 못 본 애들도 있고 하니까 뭐 하여튼 여기까지 저는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뭐 나온다고 했던 거죠. 니은하고 리을. 정답은 3번이고. 26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서 압류 표시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 사장이 그 골프장에 골프 치십시오. 그렇죠. 골프 치니까 막 다 떼버리잖아. 부작위한 공무상 표시 무효죄 범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 정답 몇 번? 4번. 그리고 2번 나는 2번 같은 거 답 주려고 그랬어요. 이걸 2번 공영서류 무효죄에서 공문서에 한정한다. OX, X. 완성된 문서에 한정한다. OX, X. 겁나 나 2번에 답 주려고 그랬어요. 2번에다가 트릭 걸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길 바랬는데 뭐 답이 너무 쉬운 거였어. 4번이지 4번. 27번의 기억 지문은 제가 맨날 얘기했죠. 이거 맨날 오버하는 거 증거 위조죄 싸가지 없는 새끼 처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싸가지 없는 새끼 처벌하는 거다. 저는 유리한 증거를 인멸한 병신 새끼입니다. 그래서 너도 증거해줘. 저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위조한 병신 새끼입니다. 너도 증거해줘 병신아. 왜? 손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판사가 볼 때 싸가지 없는 새끼지. 증거에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래서 이런 증거도 포함된다. 이거 내가 그 어디야? 그 마지막에 개시운 모의고사에 있는 건 내가 그 4회 40번 문제인데 내가 이거 전범위 마지막에 잘라서 갖고 왔냐. 내가 그 원래
돈 주고 파는 문제집에 냈는데 이거는 막판에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거 4령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막 잘라서 가져왔다고. 이것도 겁나 중요한 거 증거. 이게 왜냐면 22년도 국가직 7급하고 최근 엄청 많이 나와서 그 3억 5천 보내고 나서 판사가 거짓말까지 포함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증거 위조 등에 해당하느냐, 그 쟁점도 연결된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니은 지문은 쉽죠.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거 공범자한테 도움돼도 자, 증거 인멸, 증거 인멸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오. 디귿 지문이 이거네. 31조하고 33조 단서 숫자 뭐가 크다고 했어? 33조 단서가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31조 1항이 우선 적용된다. OX 33조 단서가 우선 적용해서 모의 위증 교사로 중하게 처벌되는 겁니다. X. 자, 리얼 지문. 자기 무고는 무고죄 안 되죠. 공범자 새끼는 무고죄 되지만 무고죄 공동정보 책임을 질 수 있다 없다? 없다. XX. 정답은 2번. 쉽죠. 자, 그 다음에 28번이 이제 2번이 좀 어려운 쟁점이긴 한데 이것도 많이 한 거죠. 우리 임의동행이 세 군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검문에서 하는 행정경찰 작용하는 임의동행이 있고, 그 필로폰 투약한 정가에 있던 새끼, 그 솜 들고 다니는 새끼 있잖아요. 그 새끼는 형사소송법상에 뭐에 해당한다? 수사에서 해당하는 임의동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상에 임의동행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뭐 동사무소 직원할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했죠. 자, 2번이 답인데, 행정경찰 목적으로 하는 경직법상에 임의동행을 했다. 근데 그 이후 했더니 수사했더니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는 뭐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해서 수사에 의한 걸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집은 2번이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1, 3, 4번이 그냥 뭐 체포고소 혐의를 요합니다. X. 3번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 X. 4번 6시간 동안 구금을 허용하는 거다. OX. X. 그냥 뭐 소거법으로 풀어도 되고, 뭐 2번 뭐 어렵지 않죠. 2번. 29번 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3번이 답이죠. 위법한 체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체류 요구가 이루어졌다. 체류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연속된 체류 요구는 마약 투약이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적법력을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1년 과정 전체적으로 보아서 위법한 체포로 보겠다. 그래서 위법 체포입니다. 다만 새로 영장 받아가지고 2차 체류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인과관계 단절되는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쟁점이지 1년적으로 위법한 체포, 위법한 체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고요. 요건 몰라도 뭐 1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우리 예외적으로 그 촬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게 1번 당연히 아니고요. 2번도 혈액 채취 응할 의무가 어딨냐. 그럼 우리 음식 측정 거부도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거지 혈액 채취 거부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거 의무는 없습니다. X고. 4번 지문도 지문 채취 영장주의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식이 3번을 알아서 풀기도 좋았고요. 몰라도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어려운 쟁점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30번 했고 31번 옳은 것은 1번. 기억은 뭐 이건 맨날 이것도 형법에서도 그 정당방위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소극적 방어도 정당방위 될 수 있고 정당행위 될 수 있고 적극적 공격도 정당행위 될 수 있다.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X고요. 니은 맞는 지문이고 디귿도 우리 소말리아 해적 사건 반드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OX. X 겁나 많이 했죠. 이것도 뭐 아주 그냥 틀리면 진짜 가만 안 둬. 진짜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속상합니다. 자, 리얼 지문 아까 했죠. 형사소송법에 뭐 해당한다? 체포에 해당한다. 이렇게 막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막는 거예요. 이것도 체포에 해당한다. O. 그래서 XO 하면 정답은 4번. 32번 이것도 쉽죠. 뭐 접견교통권을 냈는데 뭐 헌법에서 나올 수 있고 형사법에 나올 수 있는데 형사법 때 강의도 했죠. 접견교통권도. 변호인이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이제 대법원하고 헌재하고 대립하고 있지만 뭐 대법원이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법원 판례를 따라왔다라고 치면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한 처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수사기한 처분 제한이 가능합니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놨죠. 정답은 3번. 그거 몰라도 맞췄겠다. 이거는. 정답은 3번. 3, 3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경심 교수 판례 좀 냈으면 탁 했는데 뭐 그냥 너무 쉬운 쟁점들보다 딱 냈네요. 3번도 맨날 했던 거고 2, 3, 4번도 다 1, 2, 3, 4번 다 했던 거죠. 1번도 이것도 뭐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점수가 좋았던 게 22년도 2차 시험을 겪고 나서 강사도 좀 변했거든요.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딥한 부분을 했던 부분이 많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해서 학생들이 원래 형사법이 실제 이렇게 돼서 국가직에서 형사법을 이렇게 내면요.
진짜 불시험이라고 해요. 진짜로 국가직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직에서 요 정도 문제가 출제되면요. 와! 출제자 어떤 개새끼냐 하고 난리 나요. 국가직 이렇게 내놓으면. 이게 국가직 출력보다 어려운 거거든, 솔직히. 근데 이 경찰직은 영어 국사가 없어가지고 형사법이 이렇게 안 내잖아요. 그럼 다 100점 맞아요. 이것도 100점 맞은 애들도 수두룩할 텐데 이렇게 나와도 40문제 100점 맞고 아마 95점 이상도 수두룩하게 나와요. 실제로 까놓고 보면 이거. 근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개시험 모의고사보다 이번 시험이 쉬웠다. 전체적으로 제 개시험 모의고사보다 이번 시험이 쉬웠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형사법이 그 정도 저는 개시험 모의고사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제가 생각했던 게 거의 이 정도인데 거기는 사례형을 조금 더 많이 냈는데 그 정도 난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것도 쉬웠죠. 33번의 1번도 이게 33번의 1번 쟁점은 30번의 4번 쟁점과 똑같잖아요. 동의해도 위법성 치유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치유된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정답은 30번에 4번 지문 찾는 거나 33번에 1번 지문 찾는 거나 뭐 쉬운 거를 그대로 줬죠. 34번은 엄증자증을 틀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내 행위지 법률에서 의해서 범죄 구성하는지 여부 이것도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지만 자유로운 증명이다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몇 번 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고 엄격한 증명이라고 이것도 몇 번을 모의고사 냈던 거죠. 정답 1번이고 2번은 뭐 체진 판례로 해봐야 뭐 즉시 고발해서 고발해 무슨 이게 자유로운 증명이 뭐 개쉬운 거니까 관심도 없고 뭐 그다음에 공부도 이거 맨날 얘기했죠. 살인한 새끼들 맨날 지가 안 죽였다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지를 연병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CCTV 뭐 핸드폰 검색 내역 같은 거에서 임마 이 새끼 보험 살인 하려고 했고 뭐도 하고 새끼야 뭐가 있어? 살인의 고의가 있지 새끼야라고 할 수밖에 없고 특신상 때 자유로운 증명 겁나 쉽죠. 뭐 정답 1번. 35번 설명드렸고 35번에 디귿 지문이 좀 어려웠다. 이게 원래 이제 공판 쟁점이 들어가서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위수중 배제 법칙 쟁점이냐 얍삽한 놈아 하여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마저 없었으면 형소법에서 틀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없어 형소법에서 수사증거 포함해서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 쉬웠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그래도 함정들이 36번의 기억 지문 같은데 함정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함정 걸리면 이제 또 아쉽죠. 뭐 그런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번 시험 봐보면서 좀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가지셔야 돼요. 36번도 아까 했고 37번도 1번도 했죠. 무죄 판결 선고돼서 이것도 19년도가 20년도 최신 판례잖아요. 그래서 선빵 때리는 거죠. 무죄 선고되니까 검사가 번복 조사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등이 없다. 이거는 21년도 2차에서도 우리 시험에 답지문 줬던 거예요. 이것도 반대 신문 기회가 부여되면 증거 등이 똑같아요. 이거는 똑같이 우리 시험에 21년도가 22년도 1차에 똑같은 문제예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X고 성립의 진정만으로 안 된다고 했죠. 증거 동의밖에 안 된다고 했죠. 선빵 때린 선빵 조서는 2번도 했고 그 밑에서 네 번째 그거 속인 거고 답을 너무 쉬웠죠. 3번 너무 쉽고 4번도 뭐 맨날 나는 4번 답 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지. 3번은 겁나 쉬운 걸 하나 줘요. 아유 씨. 38번도 개 쉬웠고 39번 약식명령 정치 청구했는데 이후 연달아 불출석하면 하나 첫 번째 쟁점 너 없어도 피고인 출석하지 않아 재판할 수 있다. 2번 뭐로 간주한다? 증거동의를 간주한다죠.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아지면 쉬운 거고 40번까지 해서 다 풀었습니다. 자, 요 정도 풀었고요. 일단 정리를 다 했고 23년도 2차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이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일단은 1차를 잘 본 학생들은 무조건 체력을 준비하셔야 되고 기본 강의 한 4개월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시험에서 한 80점대까지는 뭐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거 경찰학위는 헌법에 따라 좀 달라질 거고 이제 60점 70점 맞은 학생들 그리고 공부기간이 6개월 이내인 학생들은 23년도 2차 시험이 8월 중순인가 그럴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하게 빨라요. 보통 1차가 2월 또는 3월 초 2차가 9월 그래서 6개월 간격이 벌어지는 게 국룰이에요. 보통. 근데 3월 25일 날 1차 시험을 치고 8월 10 며칠인가 해서 2차가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5일, 5월 25일, 6월 25일, 7월 25일 4개월, 5개월이 채 안 돼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도 파행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했죠. 3월 25일 날 1차 치기 때문에 보통은 2월 말에 치고 나면 3, 4월에 기본 강의 5, 6월에 기출심화 7, 8월에 그 다음 9월까지 이어졌을 때 문제풀이 이게 국룰인데 이렇게 짜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기출강의가 4월 이 시험 끝나고 발표 나자마자 4월 첫 중과 둘째 중과에 4월 10일 날인가 아마 제 기억에 그때부터 기출강의가 있어요. 이때부터 기출심화 지금 일정을 4, 5에 기출심화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저번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올해 1월 달에 진입한 학생들은 2차 시험 보기가 굉장히 좋은데 3월이나 예를 들어서 4월 달 또는 5월 달에 기본 강의 들어온 학생들은 아마 시험 보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2차에 합격하기 쉽지 않은 거고, 제 생각에는 기출심화 때까지 지금 남는 기간 동안에 뭐 체력 운동 하실 분 체력 운동 하시고, 기출심화 들어가는 타이밍까지 기본 강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발췌해서 들으시면 돼요. 어디가 부족한지는 이번 시험을 쳐봤으니까 형사소송법에서 수사증거에서 본인이 어디가 약한지, 그 다음에 형법 총론 강론에서 어디가 약한지, 혹시 학설 부분에서 우리 그 if then 형식으로 나온 거 고쟁점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학설에 대해서 사실의 착오나 뭐 공범의 종속성에 대한 학설을 못하는 건지, 재수론 형벌론이 약한 건지, 아니면 재형법정지를 제대로 안 해온 건지에 대한 쟁점을 본인이 갖고, 강론에서 재산죄를 내가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사회적 법이 국가적 법이 잘못했는지, 혹시 기출을 우리 아까 자동차 판례가 자동차 그 문제 같은 것처럼 기출을 열심히 안 풀어서 우리가 보아왔던 문제 지문인데도 놓쳐왔는 건지, 본인이 뭔가 반성하고 뭔가 나아져야 될 부분에 대한 점수 차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수사 증거 파트 약한 건지 아니면 사례형이 약한 건지, 할 게 없다 생각하시면 요 문제라도 요거 사례형 예상 문제지 아마 공짜로 제가 풀어놓고 아마 화일도 올려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라도 보시면, 공짜니까 이거라도 보세요. 제 강의 안 들었다 생각하시면 저거라도 보시면 시간은 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셔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기본 강의를 발췌해서 들으시고요. 제일 좋다면 기출을 어쨌든 4월 10일 들어오기 전까지는 기출을 한 번씩을 푸세요. 4월 10일 날 하는 기출심화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기출심화가 문제풀이 바로 전 단계잖아요. 기출심화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문제풀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하여튼 다른 학원 비교해보세요. 겁나 잘 가르쳤고, 진짜 제 생각할 때 우리 학원이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경찰 홍보 선생님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학원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봐봐, 이게 점수 차이가 이제 맨날 잘난 척 한다고 하는데 기출 문제 다 풀죠. 진도별 다 하죠. 전범위 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그 기저귀 특강 OX 다 하죠. 중간중간에 또 5개년 최신 판례하고 또 최신 판례하고 사례형하고 진짜 겁나 열심히 해요.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다른 학원보다 젊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고, 어쨌든 시험은 끝났어요. 더 이상 뭐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4월 10일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니까 4월 10일 날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를 4월 10일 날 기출심화가 들어가면 그 4월 10일 가기 전까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어디서 기본 강의에서 발췌해서 들으세요. 분명히 본인이 틀린 부분을, 이 시험지를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 해설지를 올려드릴 테니까 본인이 틀린 부분에 대한 파트를 찾아가지고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내가 뭘 약한지를 바탕으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아, 이런 쟁점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릴 거예요. 모든 기본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없어요. 200강 되는 강의를 도저히 여러분이 들을 시간 없으니까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듣고 시간이 된다면 기출문제집, 이 기출 겁나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기출 총정리해서 풀어가지고 그 정도 푸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22년도 23년도 1차가 물시험이었으니까 또 분명히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공포심 조장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3년도 1차 물시험이었지? 하면서 야, 그럼 생각해봐. 보통 2차가 불시험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요거보다는 어려워질 거예요. 23년도 1차보다는 어려워지겠지만 저번에 22년도 2차 스타일의 그 무슨 사례형의 특별형법이 지금 분명히 제가 인지했다고, 경찰 측이 인지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요구한 게 다 지금 다 됐어요. 진짜로 뭐 또 저 새끼도 뭐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특별형법 없잖아요. 깔끔하잖아요. 특별형법 없잖아요. 제 말한 대로 사례형도 최소화가 됐고, 누가 또 예측을 하더만 저 새끼 또 분명히 지가 그럴 거라 얘기하는데 특별형법 없고, 사례형에 대해서도 한 개 정도로 나와서 깔끔화됐고, 그다음 개수형도 개수를 막 10개 11개씩 파는 게 아니라 개수형도 딱 2개예요. 조합형은 뭐 그까짓 거 내봐야 뭐 조합형이 더 쉬운 거니까 그 큰 의미가 없고, 요 정도 출제가 낸다고요. 경찰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법 비율대로 내잖아요. 비율 틀리면 제가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비율 만약에 한 개라도 틀리면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는 경찰청장 찾아간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못할 사람 같냐고. 나는 한다. 나는 정의롭지 못하고 니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한다. 내가 2007년도부터 학생들 위해서 강의하면서 밥 먹었는데 22년도 1차, 2차 시험을 이렇게 내는 게 어딨냐. 이건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불이익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기 있는 직원부터 해서 모두가 저를 전례전례할 정도로 제가 다 했다고. 다 진짜 제가 말하면 지키는 스타일이라 달달달 볶았다고. 경찰청에 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시계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거기 총경부터 경정, 경의, 경감 다 아주 지랄 연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독 까놓고 이런데 2차처럼 똑같이 나와봐요. 그럼 내가 무슨 쪽을 팔겠습니까? 학원가에서. 그럼 분명히 뭐라 할겠어요? 저 새끼 백날 해봐야 학원가에서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저 애들한테 쇼한다. 다른 학원 강사 그러잖아. 저 새끼 쇼한다고. 그럼 내가 쇼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격이 지랄 연병 같아서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어서 했습니다. 그렇게 강조했는 거고 그 부분이 이 시험에 반영이 됐다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사례형이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이 스타일대로 사례형 개수형을 갑자기 막 10개로 늘린다든가 생뚱맞은 특별형법 쟁점을 늘린다든가 사례형 확 늘려가지고 학생을 괴롭히는 스타일의 문제, 말도 안 되게 내는 스타일은 22년 2차 스타일은 아마 당부를 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내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했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경찰청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좀 내려앉은 것 같아요. 저 계속 어저께 술 먹었거든요. 술 먹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험을 뭐 어떻게 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내가 가르친 걸 냈든지 안 냈든지 뭐 적중을 좀 덜 했는지 안 했는지 진짜 그거 걱정할 짬밥도 아니고요. 그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솔직히. 어차피 더럽게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다 적중하고 다 맞힐 거라 생각하고 내 새끼들 잘 먹고 다 알았는데 걱정이 진짜 제가 어저께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술 먹고 잤거든요. 왜냐? 똑같이 사례형 잔뜩 깔아. 그 다음에 특별형법 다 깔아. 나 엿먹으라고. 개새끼 엿먹으라고. 똑같이 22년도 2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행정법이 경찰학에서 행정법 겁나 많이 내. 그건 나 엿먹으라는 거잖아. 나 진짜 진짜 화염병 들고 찾아가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했어. 나 진짜 피켓도 만들고 내가 진짜 들어가서 가만 안 두려고 내가 진짜 하여튼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경찰청 고맙습니다. 자, 제 얘기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23년도 2차도 저는 이렇게 나올 거, 요 정도의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나와서 개수형이 조금 늘거나 사례형이 한두 개씩 느는 정도지 아주 어렵게 이렇게 나올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끝났고요. 일단 쉬세요. 술 한잔 마시고 쉬시고 데이트할 사람 데이트하시고 아니면 주무실 사람은 주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서 고맙고요. 꼭 합격하시고 체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